시골 취인산에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뛰놀며 살고 있는 린치러. 樱桃，大白鹅看不到了，回去玩游戏吧。 앵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그녀는 언젠가 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 사는 순수한 소녀입니다. 然后就，你俩干嘛？林樱桃，你要再不回去，我就再也不给你抄作业了。 그렇게 친구들과 학교에 온 린치러는 선생님한테 뺏겨버린 친구의 책을 되찾아주기 위해 你到底够着没有？我可是努力的。 교장실에 몰래 들어가는데 드디어 책을 찾았다 하는 그 순간 거울로 누군가 비칩니다. 올블랙 옷을 입은 한 남자아이였죠. 你好， 마치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놀란 치러는 일단 도망치고 보는데요. 안전한 엄마품으로 돌아온 것도 잠시. 그날 저녁 그녀는 또다시 그 남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장차오 씨. 이번에 앵두의 옆집으로 이사온 수학천재 소년인데요. 你坐这里吧。 친해지면 좋겠지만 공부밖에 관심 없는 듯한 그에게 你吃糖吗？你听磁带吗？没人不喜欢看米老鼠的。 치러는 이것저것 내밀어 보았지만 친해지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계약은 다가왔고 한 반에서 생활하게 된 두 사람. 그리고 오늘은 장문 시간으로 자신의 이름을 주제로 글을 쓰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이에 신이 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린치러. 我原来叫林樱桃，就是我妈妈怀我的时候特别想吃樱桃，后来上学了，说不能那么简单，要有意义，就改了名叫林其乐。幸好你妈妈当时喜欢的不是大蒜，不是地瓜，不然你就叫林地瓜、林大蒜了。 그렇게 7월을 시작으로 모두가 자신의 이름이 가진 뜻에 대해 설명을 했고 我的方圆是那个方，那个圆，以后我要挣大钱。 그 질문은 장차오 씨한테도 향하는데 你的名字是什么意思？ 왜인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차오 씨. 没什么意思，你的名字这么酷，居然没什么意思。就是没什么意思。 그렇게 오늘도 올블랙 옷을 입은 채 쓸쓸히 자리를 뜨는 차오 씨를 보며 치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生娟，你这别忙活了，这菜已经够多的了啊！ 그날 저녁 차오 씨네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치러는 자연스럽게 차오 씨네 아빠한테 이름에 무슨 뜻이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哎呦，你这还真是问住我了，我还真不知道啊，这乔西到底是什么意思？ 너무나 황당하게도 차오 씨네 아빠는 차오 씨의 이름을 지을 무렵 신문에서 요즘 집집마다 장차오 씨네라는 시를 보고 오 그래 장차오 씨로 짓자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就叫蒋乔西了。也是凑巧了。 이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那这下做人可就难些了。 집도 부유해 보이고 부족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환경의 차오 씨는 왜 이렇게 늘 어두워 보일까? 그리고 그 부모는 왜 하나뿐인 아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일까? 사실 모두의 예상대로 차오 씨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차오 씨는 보지 못했지만 차오 씨 이전에 먼저 세상을 뜬 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영재라고 불릴 만큼 똑똑하며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었던 차오 씨의 형을 먼저 보낸 부모님은 세상 모든 의욕을 잃은 듯했습니다. 要不是自己身上掉下来的，他们怎么就那么好作弊？准备头一个孩子没了，闹离婚，这后来一把手术了，我咋是不够？ 형의 대체품처럼 차오 씨한테 공부만을 강조해온 부모님. 그렇게 차오 씨는 수학 천재라는 별명을 얻어낸 건데요. 누워서 얘기를 엿들은 치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사전을 꺼내듭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혼자 사전을 열심히 들여본 다음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오 씨를 찾아가는 치러. 무심한 차오 씨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作业有什么好写的？我带你去个地方。 치러는 차오 씨의 손을 잡은 채 산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좋지 않은 날씨에 치러는 슬퍼하는데요. 이에 차오 씨는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건지 이유를 물었고 치러는 대뜸 어제 찾은 한자 차오의 의미에 대해 얘기합니다. 汉语大字典第795页多音字叫四手是山道的意思，桥是山高而尖的意思。乔西，这里是群山最高最尖的山的西边，我在这里看到过最美最美的晚霞，红彤彤的，很灿烂。我觉得那就是蒋乔西名字的意思。 그의 이름에 의미를 찾아주고 싶었던 치러.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음에 슬펐던 건데요. 什么也看不见。 이에 차오 씨는 치러가 봤던 제일 예쁜 노을을 얘기해달라고 했고 그녀는 신나서 那 얘기하는데 晚霞红得像火一样。 그 사이 날씨가 맑아지고 치러가 얘기했던 그 예쁜 노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你说的没错，我没骗你吧？蒋乔西这个名字意义很好，叫起来也很好听。蒋乔西，你看，我喊一声蒋乔西就会笑一次。蒋乔西，蒋乔西。 그렇게 의미 없던 그의 이름에 의미를 찾아준 치러. 둘은 힐링의 시간을 보냅니다. 那好，就这样。哎，小七， 설렜던 순간도 잠시. 你快过生日了，爸爸给你准备了一份生日礼物， 집에 돌아온 차오 씨한테 아빠는 선물을 건네는데요. 喜不喜欢？ 그러나 그 선물을 본 차오 씨는 又是黑色，
전혀 기쁘지 않아 보입니다. 是我妈选的，还是你？ 왜냐면 검은색은 죽은 형이 좋아했던 색깔이었기 때문인데요. 남자는 검은색이 어울린다며 생일 선물마저 형이 좋아했던 색을 선물하는 부모님께 차오 씨는 또 한 번의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풀 죽은 채로 집 밖을 나온 차오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 다름 아닌 칠어와 추인산 친구들이었는데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생일 파티에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차오 씨. 江江西生日快乐！ 친구들이 내민 건 다름 아닌 검은색 꽃이었습니다. 검은색을 좋아하는 차오 씨를 위해 꽃에 먹물을 물들여 준비한 건데요. 不过你喜欢黑色，你们觉得黑色好看吗？我们可不喜欢那么多黑色，但是你每天都穿黑色，文具盒、钢笔、水杯，就连橡皮擦都是黑色的。我们可没见过那么多黑色同时出现在一个人身上。但是林樱桃说了，喜欢一个人就要按照他本来的面貌喜欢他。 차오 씨는 친구들의 마음 가득한 선물에 감동을 받습니다. 我很喜欢， 분명 같은 검정 색상의 선물을 받았지만 다른 의미를 느낀 오늘 谢谢大家。 차오 씨는 처음으로 검은색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 행복한 생일을 보냈던 차오 씨. 친구들과 함께라면 든든했고 이렇게 춘산에서의 생활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요. 도시에 따로 살던 엄마의 사업이 잘 되면서 차오 씨는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차오 씨는 도시로 끌려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던 그때 江江西， 멀리서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江江西，写信，一定要给我写信。樱桃，等我寒假后就回来。樱桃，等我寒假后就回来。 겨울방학 때 꼭 다시 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떠난 차오 씨. 我知道，就算我再勇敢，我也长不出翅膀的。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춘산에는 7월만 남았습니다. 爸爸说，只有把一些东西放下、忘却，才能轻装上阵，继续更好的生活。 고등학교 1학년이 된 7월. 그 사이 친구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부모님의 일 때문에 혼자 춘산에 남은 7월은 다 같이 함께 했을 때를 그리워하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편지만 쓰고 있는 모습에 답답했던 선생님은 어머니까지 학교로 불렀고 要管一管这个孩子了，这都高一了，开学多少天了？这离高考还有多少天呀？他还老在课上写信呀。谢谢。 7월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한 소리 듣고 나온 어머니는 화가 나실 법도 한데 혼자 남은 7월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走吧。 아무런 말 없이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죠. 지난 5년간 장차오 씨한테 홀로 편지를 계속 써왔던 7월. 蒋乔熙，5年不见，你还好吗？一串红好甜啊，每次我都想给你留着一些。如果有一天我们在夏天见面，那我会带着一串红去见你。 쓰긴 했지만 차마 붙이지는 못했던 7월은 편지는 붙여야 의미가 있는 거라는 엄마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그동안의 편지를 모아 차오 씨의 학교로 보내버립니다. 차오 씨한테 답편지는 오지 않았지만 어느 날 의문의 전화 한 통이 7월의 집에 걸려오는데요. 혹시 차오 씨는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는 7월. 喂，你好。林樱桃是我。 취인산에 있다가 도시로 떠난 친구 중 한 명의 전화였는데요. 林樱桃，你是不是给蒋乔熙写了好大一封信？你怎么知道？ 不是跟你说了吗？不要再联系他了。 왜인지 이상한 친구의 반응에 7월은 의아하기만 한데 为什么呀？ 이때 다른 친구의 목소리에 7월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낍니다. 跟他说实话呀，不能再……什么实话？出什么事儿了吗？你别问了，总之不许再联系了，是不许。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不是你。 친구가 받지 않자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그 길로 도시로 나가는 버스에 탑승해버리는 7월입니다. 긴 시간 멀미까지 하며 자리에 도착한 7월은 기차역에서 차오 씨가 있는 학교로 또다시 힘들게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도착한 차오 씨의 학교에는 마치 자신의 얘기를 하는 듯한 말들이 오가는 걸 듣게 됩니다. 说是一个女生给他寄了封信。哎，你们这样把信传来传去的，难道不怕蒋乔熙生气吗？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러 무작정 학교로 들어가자 교복이 다른 걸 확인한 학생들이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同学，你怎么没穿我们学校校服啊？你是不是不是我们学校的？哦，我11中的。 어색하게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갑자기 장차오 씨 얘기를 떠내는 남자아이. 你该不会是来找蒋乔熙的吧？你就是那个什么樱桃？哎，你跟蒋乔熙到底什么关系啊？那封信真的是你写的吗？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애들이 앵두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편지를 다들 돌려본 걸까? 他能跟到这儿，说明他跟蒋乔熙还真认识。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때 蒋乔熙来了。 장차오 씨가 등장합니다.
그의 등장에 다른 친구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那个人啊，他既然真的来找你了，是真的不知道自己给你惹多少麻烦了。我的事不用你管，任何麻烦也不需要你来解决。可是他，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 너무도 그리웠던 차오씨였지만 시로는 차마 돌아오지 못하는데요. 실루엣만 봐도 장차오씨가 확실하다는 느낌. 그의 반응이 중요하던 이때 차오씨는 그녀를 모른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我不认识他。 이에 치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那他是谁呀？ 왜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不 걸까? 认识啊，他应该是不想跟这个女孩扯上什么关系吧？蒋乔琪说不认识就是不认识，他这个人不屑于说谎的。真的假的？ 춘선에서의 모든 걸 잊은 걸까? 몇 시간 동안 멀미까지 하며 달려온 이곳에 정작 자신을 모른 척하는 그에게 너무 실망한 치러. 그는 정말 자신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엘입니다. 오늘은 장릉역 조금맥 주연의 앵도호박 리뷰 들고 왔는데요. 중화TV 작품으로 순수하고 밝은 소녀 린치러와 뛰어난 두뇌를 지녔지만 아픈 가족사를 가진 전학생 장차오씨가 만나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도안연으로 찰떡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이 현대극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의미가 있는 드라마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두 배우의 케미를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중화TV 20주년 기념으로 영상 업로드 일부터 11월 14일까지 중화TV에서 방영한 중국 드라마 중 엘리네 채널에서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20주년 기념 굿즈 세트를 드립니다. 댓글 남기시고 모두 예쁜 굿즈 세트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